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당,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좀 고르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근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당,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안철수 씨가 좀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안철수 씨가 지금 몸값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대선 전날까지 단일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기사의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어제입니다. 투표 전날까지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3월 9일 대선 전까지 결국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란 정치권의 관측을 부인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서 혹시 안일화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안일화. 시중에서 안일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일화 못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시중에 떠나는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안일화 방언이 그동안 발언보다 진일보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떠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안일화라는 것을 들려드리는 것이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의 3강 구도로 재편되는 시점은 2월 1일 설 전후로 3강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안철수가 아주 몸값을 힘껏 자기의 몸값을 상당히 높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것은 대개 여론조사가 지난 목금토 13, 14 목금토에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고 하면 그 이재명 씨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사망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좌측에 이것은 뉴데일리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이 44.8, 이재명이 33.8, 안철수가 11.7입니다. 우측에 이것은 제가 한 겁니다. 카메라 출동 이상로가 제가 한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41.9, 이재명 34.5, 안철수 12.2입니다. 예, 두 개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 평균은 저기는 빼고 이재명이를 빼고 두 개의 평균을 냈더니 지금 윤석열가 42%, 안철수가 12%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국민들은 55% 정도 됩니다. 53에서 55 정도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윤석열에는 거의 실패합니다. 표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입장에선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안철수의 입장에선 단일화 협상에서 최대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스톱. 윤석열 씨, 안철수 씨 잠깐 스톱하세요.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애국 우파 후보도 있어요.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언론이나 모든 게 다 조중동이니 모든 오나지에 배달된 신문 전부 다 안철수, 윤석열, 또 어젯밤 김건희 씨 전화 토금 이런 것만이지만 극연만이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 당신들 마음대로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야. 우리도 있어. 당신은 가짜 태블릿 PC로 탄핵시켰지, 대통령을.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탄핵에 관한은 당신은 주범이고 안철수 당신은 종범이야. 그리고 탄핵은 정당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 윤석열이나 안철수 당신은 정통 우파, 자유 우파가 아니야. 우리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애국 우파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애국 우파 후보들은 다 합쳐봐야 지지율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와서 이제 뭐 한 2주면 나오실 겁니다. 2월 1일이면 부정 전후에서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서울 전후에서 병원에서 퇴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얘기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오면서 자 내가 정치할 거야. 그래서 이 네 후보를 다 끌어안거나 아니면 이 네 후보 중에 한 후보와 연합하여 그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나는 정치에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거야. 3월 9일 대선뿐만 아니라 3월 9일 서초, 종로 이런 그 보궐선거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나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거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박근혜가 1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출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 대통령의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5년 단임은 끝나게 됐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안 받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선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은 배제합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선에 나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의 대표가 되고 그 정당에서 이 4명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의 대표가 되고 그 정당에서 이 4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대선 주자로 내보냈을 경우에 이 박근혜 당이 편의상 박근혜 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당이 1등이다.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당이 여론조사에서 1등이 되면 지지율이 1등이 되면 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3위의 위상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2위는 박근혜 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출동을 시청하시는 분도 원하는 게 바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한 저쪽 사람들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박근혜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재개를 하는 것을 원하던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박근혜가 나와도 그 표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정당이 분명히 표를 분산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선거가 한 50일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만 점점 3월 9일에 가까워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러면 2위, 3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정당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 정당의 대표에서 박근혜 당에서 이렇게 이 4명 중에 한 명을 대선 후보로 지명을 해서 붙으면 1등이 될 수 있다. 지지율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선판은 완전히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중동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투명인간 취급하지만 보수 우파를 투명인간 취급하지만 절대로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우리 보수우파는, 정통 보수우파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박근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물리적으로 정당을 만들기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정당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정당이 있습니다. 아마 이 취득심한 정당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력한 두 개의 정당,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로 선언하면서 내가 당 대표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두 개의 정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정당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한 개의 정당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공화당입니다. 우리공화당은 5년 전부터 정당을 만들어서 일편단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시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오시라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원의 숫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되고 우리공화당 항상 우리 민초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신 지 천 며칠째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항상 밝히면서, 그리고 어디 집회를 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그리고 모시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김경제당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중반기부터인가요? 제가 왜 국민혁명당, 그때는 국민혁명당이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 후보를 내지 않느냐? 저 1번 버스는 위험하다. 1번 버스는 저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2번, 3번 버스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하라고 우리공화당과 국민혁명당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린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혁명당에서 김경재 후보가 결별했습니다. 왜? 국민혁명당의 전광훈 목사가 이 김경재 후보를 뽑아놓고 윤석열로 돌아섰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하는 겁니다. 조금 그래서 제가 많이 비난했고 결국 김경재 후보와 전광훈 목사는 갈라서게 됐습니다. 지금 김경재 후보는 무소속입니다만 정당을 정했습니다. 곧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는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김경재 후보가 1월 14일 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경재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정당을 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1월 14일 김경재 방송에서 가져온 동영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정당, 소위 말해서 군소정당, 정당 중에 몇 정당에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초빙하겠다는 간절한 용건을 전달해 주셔서 제가 요새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사자들을 그동안 꾸준히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정당에 제가 영입이 돼서 후보가 되면 창당을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고도 제가 어떤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도 당의 이름도 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표를 하고 또 현재 있는 대표가 물러나거나 아니면 공동대표 하시면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에 그 당명을 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몇 차례 고민하더니 꼭 바꿔야 한다면 바꿔도 좋습니다 하는 것까지 오늘 현재 아침까지 제가 받아준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 당명을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이 계시면 댓글에
그 당명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두 분 제가 여기다 항상 놔두고 있죠. 이쪽에 이건 자유의 여신입니다. 근데 비싼 건 아니지만 미국 현지에서 산 거여서 그러니까 진품입니다. 제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자유민주가 많이 있는데 자유민주당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거 뭐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민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악용도 많이 됩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뭐 인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라는 말은 꼭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시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여기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의 건국이념과 이 자유를 섞어서 좋은 정당 이름을 하나 만들까 하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사랑받는 새로운 정당, 여러분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정당,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를 지키되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쓸 수 있는 복지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의 국채와 국익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학문의 자유를 지키고, 그런 동양의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진주, 별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들으셨죠? 김경재 후보가 이제 무소속 후보가 되니까 여러 그 정당에서 김경재 후보에게 후보로 모시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정당을 택했고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는 그 절차가 끝납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 보선 후보들도 그 정당에서 지금 영입을 할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2주 후면 병원에서 퇴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와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청명서의 첫 문장은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에서 저는 반드시 정치 재개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굽히지 않고 감옥에서 저항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굽혔다면 더 일찍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죄를 절대로 시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감옥에서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2주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반드시 정치를 재개하겠다, 이번 대선에부터 후보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책임지시오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좀 잔인하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몸을 좀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신 뒤에 부탁을 해야지, 지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예, 저도 잔인한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선거 유세를 밖에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시스템이 모든 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셔도 정치는 충분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된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부터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정당의 대표가 되겠고, 그리고 내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정당이. 마음에 드는 두 개의 정당. 우리공화당이나 그리고 김경장, 이름은 아직 안 정했으니까 김경제당으로 하겠습니다. 조원진당과 김경제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두 개의 당을 당신들 합치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합칠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월 9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조중동, 이 많은 신문 누구도 저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신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맞다면 이 영상을 널리 이렇게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메라 출동 구독자의 수가 1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00명이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5,000명이 1,000명씩만 확보하면 1,500만 표입니다. 1,500만 표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로와 함께 우리 카메라 출동 독자분이 대한민국을 한번 구해보시자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카메라 출동 독자분께서 대한민국을 나락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어제도 돌아다녔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밥 2그릇씩 먹고 마스크 쓰고 횡단보도 걷을 때 이리저리 살피면서 걷습니다. 저 교통사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3월 9일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15,000명의 제 독자분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애국우파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학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누구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견해를 뒤집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잠덕교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광고가 아니라 기자가 자기 입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잠도깨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의 소설가이자 화가분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겉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2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게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어쩜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아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광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에 이런 게 들어와 있네요. 이상록 씨, 당신은 이재명 지지자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재명 지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분이 말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파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우파가 분열되면 굽히고 들어오겠죠. 윤석열이 또 굽히고 들어와서 반성하고 뭐 돕겠습니다. 저를 좀 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저는 분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얘기입니다. 의지가 강해야 돼요. 나라를 이끌려는 사람은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의지가 강해요, 아주. 웬만한 사람 같으면 5년 동안 감옥에 못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탄원서 쓰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문제 드는데 탄원서 쓰고, 뭐, 그렇게 해서 풀려났겠죠. 안 했잖아요. 끝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면할 때까지는 안 나가겠다고 버텼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박 대통령 나오자마자 정치 재개를 선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가봐야 돼요. 제가 바쁩니다.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고 그러네요.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